대통령을 수갑 채워가지고서 포승줄에 묶어갖고 끌고 나오면서 온 국민 앞에 망신 주겠다. 네네.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 출석이라는 선택은 그야말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고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작은 전투가 또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놀라운 새로운 전선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이 놀라운 새 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사님이 아침 방송에서 그러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놀라운 새로운 전선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제목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도 좀 놀라셨죠? 뭐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박사님, 되게 당황스러운 게 새벽 5시에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설마 저렇게 온다고 하고 올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5시에 왔어요. 그 체포영장은 그 시간도 정해지거든요. 네. 날짜. 네. 이게 일출 후 일몰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강영석 변호사가 그 체포영장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네. 오늘 일출이 7시 42분인가 네. 그랬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작전은 4시 반부터인가 네.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어긴 거죠. 네. 지금 어긴 부분이 사실 저희도 그걸 분석하다가 나왔는데 여러 네. 군데가 뭐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얘기할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뭐 자기들이 발부받은 불법한 체포영장까지도 저것들이 마음대로 무시할 정도로 그야말로 무법 천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힘들다, 좌절하게 된다, 아니면은 또 이제 우울하다, 힘이 없다, 그러지만 아까 박사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거 하나도 없다. 차분하게 우리가 다 대응을 하면 된다. 오늘 진짜로 이 허를 찔린 거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완전히 닭 쫓던 개꼴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은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불법 영장을 가지고서 불법 체포까지 감행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포승줄 묶어서 끌고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양쪽에서 사람을 이렇게 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경호처가 강력하게 저지하고 이른바 경호법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할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봐라. 윤석열이 그 지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 않았냐라고 또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일 어떤 것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완전히 닥쳤던 개꼴이 된 거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오동훈이 공수처장은 어떻게든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종북 주사파들한테 뭔가 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들이 체포했다, 압송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용어를 쓰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 교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차로 관저에서 나와서 차로 공수처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모습은 잠깐 확인이 되죠. 네. 예, 그 잠깐 그 공수처의 차에서 내려서 네. 계단 올라가는. 네. 네. 거기 뭐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체포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체포가 아니었죠. 네. 그리고 호송차를 타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압송도 있습니다. 네. 뭐 공수처에서 그 호송차를 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되면 네. 그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뒷좌석 가운데 앉히거든요. 네. 도망 못 가게. 네. 근데 좌우에 수사관이 딱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네. 그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안 앉는 데 있잖아요. 네, 네. 볼록 튀어나오는데 네. 거기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서 가요. 네. 네. 그리고 그 차량은 되게 밖에서
문을 잠그면 안에서 못 열게 해놓고 네, 이렇게 그걸 호송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안에서 수갑도 채우고 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해놓고서 지금 혼자 걸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절해놓고서 체포했다, 압송했다 이러고 온갖 또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뭔가 종북주사파한테 우리 이거 한 건 했다. 네, 네. 이거를 알리고 상도 받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네.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네.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네.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호처 직원도 국민이고 그럼요. 자기를 비록 불법 영장 갖고 불법 체포하러 왔지만 경찰관도 자기가 관리하고 보살펴야 될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네. 위헌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더 나아가서 이거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모든 걸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음모가 있다. 이런 판단까지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막지 마라.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 네. 그리고 너네가 체포라고 용어를 쓰겠다 그러면 그래 써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진 출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요,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사실 많지만, 네.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상 녹화도 거부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속보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네. 구속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중앙지법에 안 해요. 네. 자, 그럼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서부지법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영장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네. 예, 서부지법이 아주 소문난 좌파 소굴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체포영장도 발부해 줬는데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에다 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뭐 구속이 되건 뭐가 되건 어쨌든 기소를 해야 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체포나 구속은 결국은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절차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 기소권이 있냐? 공수처가 기소권이 있습니까? 아니, 없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없잖아요.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뭐 저렇게 뭐 온통 그냥 온 난리를 쳐가면서 체포를 함내, 구속영장을 청구함내, 뭐 영장이 나오면 구속하겠죠. 그래봤자 공수처는 기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다 검찰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그 네. 검찰이 그러면 서부지검이 될 거냐? 네. 아니에요. 중앙지검이지. 중앙지검이죠. 예. 그러니까 관할이 그쪽으로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중앙지검이 중앙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종북주사파들이 정말 몰리다 쫓기다 마지막 정말 자충수라고 해서 불법 체포하고 지금 불법 영장까지, 구속 영장도 거기다가 청구하면은 전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는데, 네. 온통 불법의 불법으로 일단 집어넣는 데는 직원들이 어찌 성공할지 몰라요. 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재판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라면 네. 재판은 어디서 받냐?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돼 있고, 네. 재판을 하려면 검찰이 기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박사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은 그러면은 서부지법으로 청구가 될 거로 뭐 보이십니까? 공수처가 거기다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건데, 네, 결과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서부지법이라 하더라도 네.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좌파라도. 네, 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 발부하는 거잖아요. 네. 범죄의 상당성이 확인이 되고, 그렇죠. 도주 우려가 있어야 도주 되고.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네, 있어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범죄의 상당성이 어디 하나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기사. 그러니까 신문기사 가지고 네, 기소하고 기사. 신문기사 가지고 구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그다음에 훅훅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도주 우려가 어디 있어요? 증거인멸을 무슨 수로 합니까? 그 주거의 불안정. 주거가 불안해. 네, 주거 불안정이 원래 구속영장 그러니까. 청구 사유니까. 네, 도주 우려라고 하는 게 주거 불안정을 도주 우려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그러면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네.
아무리 좌파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 상식만 있으면은 영장 발부 못 해요. 조금 전에 정준길 변호사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구속영장은 참 힘들 거다. 그건 다르죠. 체포영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요. 체포영장은 박사님, 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민들이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구속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도 계속 구속 아닙니다 하는데요. 예. 사람들은 대통령이 죄가 엄청 많아서 구속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위해서 잠깐 이제 인신을 좀 확보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길어야 48시간을 넘기질 못해요. 그렇죠. 48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더 수사할 건은 있는데 어쨌든 48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럼 풀어줘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풀어주기 싫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허락이 되는 경우에 계속 네, 인신을 그렇습니다. 구금한 근데 상태로 할 수 그것도 있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1차 구속기간이 열흘로 돼 있어요. 네. 열흘 안에 다 수사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네. 최대 20일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기소를 시켜야 되는 예, 거죠. 네. 최대 20일까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잘 안 됐다. 그럼 풀어줘야 돼요. 죄가 있건 없건. 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너무 법률적으로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기본적인 법률적 팩트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자체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신의 입장이 맞지만 불법적인 공수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입장이 맞지만 이걸 계속 고집하다가 혹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네. 유혈 사태가 나면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셨죠. 대통령의 그 주장을 제 식대로 표현하면 네. 국민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아무리 법리적으로 내가 옳아도 그로 인해서 국민이 다치는 경우에는 네. 그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불법 절차에 응하고 말지 네, 네. 어떻게 국민이 다치는 걸 보겠냐. 네.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 결단의 그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에게 샌드위치까지 싸서 직접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네.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돼야지만 계속 조사를 할 수 있고 네. 구속이 돼도 결국은 10일 연장해도 다시 10일, 20일인데 그 안에 범죄가 소명이 다 돼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법적 절차예요. 그런데 자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술 거부권인데요. 네. 그 이제 뭐 보통 묵비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네. 불법적 수사에 일단 응해서 소환 자발적으로 자진 출석한 거예요. 네. 뭐 저쪽에서 공수처가 뭐 체포니 압송이니 뭐라고 표현하든 네네. 그렇지만 이게 불법 수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수사에 신문에 응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럼요. 일단 유혈 사태는 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부담 없이. 오라고 했으니까 왔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불법 수사 기관에 의한 네. 불법적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 나 답변 안 하겠다.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선택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그걸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체포를 하려고 영장을 집행하고 사실은요. 기저귀까지 차고 온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을 수갑 채워가지고서 포승줄에 묶어갖고 끌고 나오면서 온 국민 앞에 창피를 주겠다. 망신 주기. 주겠다. 네네.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 그러니까는 수갑도 못 채우고 포승줄도 묶지도 못하고 호송차에 태우지도 못했잖아요. 네. 네, 그거 실패했어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은 경호대가 결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나서 한 명이라도 죽거나 다칠 수 있다. 네. 그럼 그거 뒤집어 씌우면 끝난다. 아, 이제 그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건 뒤집어 씌우기죠. 좌파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이 자기 한 몸 지키려고 결국은 이러다가 국민이 피를 보게 됐다. 네. 국민이 죽었다. 국민이 네. 다쳤다. 이렇게 선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보주사파의
의도가 네.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오늘.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닭 쫓던 개꼴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남동 관저 현장을 아심자적으로 거의 그쵸. 하루에 2번씩 계속 나갔었는데 가셨죠. 보면 관저 현관 바로 앞에 그 기자들이 며칠째 그 뻗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이런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놓고 카메라 설치하고 그게 뭐였어요? 끌려 나오는 거 촬영 한 컷 찍겠다고 그렇게 며칠씩이나 뻗대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기자들 전부 물 먹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찍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네. 자진 출석이라는 선택은 그야말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고 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유혈 사태가 이제 원천적으로 해소가 됐고 네. 그리고 대통령도 불법이지만 어쨌든 신문 절차에 응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법치주의자 윤석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고 네. 근데 좌파들은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네. 대통령 지지는 더 치솟을 겁니다.